지도로 보는 부동산, 오늘도 심영성 우대빵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볼 곳이 파주인데 예, 맞습니다. 최근에 연말연초 파주 기사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GTX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파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한번 예,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파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북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북서쪽으로 바로 위로 가면 바로 개성으로 해서 이제 북한 쪽과 접하고 있고요. 한강을 이제 경계로 해서 그 밑에는 이제 고양시라든지 양주시라든지 뭐 이런 데들하고 접하고 있죠. 예, 그래서 면적은 서울보다 크고요. 경기도에서도 6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적은 도시는 아니고요. 최근에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50만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여기가 농촌 지역이고 그리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좀 군사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헤이리 마을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출판 관련 도시들 생겼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좀 직주근접에서의 의미가 좀 생기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역은 오늘 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파주시에서도 이제 운정신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게 이제 파주시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교화 쪽이 먼저 개발됐고요. 파주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교화가 이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화주공 뭐 2단지 이렇게 있듯이 교화지구가 먼저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정 1, 2지구라고 하는 쪽, 이쪽은 이제 운정 호수공원과 야당역, 운정역 있는 경의중앙선 지나는 이쪽입니다. 이쪽이 개발됐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정중앙역 GTX가 다니는 이제 운정중앙역이 나중에 이제 개발됐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이제 주상복합들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건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죠.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봤지만 예. 저 북한과 인접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먼 지역이잖아요. 근데도 최근에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게 GTX A 때문에 역시 그런 것 같은데 GTX A가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교통혁명인지 예. 한번 그래서 GTX는 뭐 이제는 많이 아실 겁니다. GTX는 우리가 대심도 철도라고 해서 지하 40~50m 밑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표정 속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지하철이 한 30~40 정도 나오는데요. 키로가. 여기는 100km 나오고 많이 나오면 이제 180k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이제 GTX A 노선인데요. 운정중앙역에서 우리 서울역까지 가는데 내정거장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바로 삼성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을 최소화시켜 놨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1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30분 이상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편도니까요. 왕복으로 생각하면 1시간 넘게 이제 시간이 절약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통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GTX가 다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노선도 조금 적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배차 시간도 10분이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6분으로 우리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연계교통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의중앙선이 이제 파주에는 다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또 도로도 보면 제2자유로 이런 데도 막히는데요. 뭐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사실 교통혁명의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3월 말인가요? 그때 이제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먼저 개통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이 북부 구간이 훨씬 더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래 같은 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전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죠. 이쪽은 이제 대체 교통수단, 우리가 광역버스라고 그러죠.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부 쪽은 대체 교통수단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운정중앙역이 뚫리면서 시민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뭐 엄청나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역이 뚫리지 않았죠. 이게 2028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역 자체가 수서역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서역은 강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나마 좀 편한데요. 여타 지역을 가기에는 보시다시피 중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신다든지 이러면 되게 이제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거의 서울의 정중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이제 선은 전철이 이제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도 쓰지만 공항철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교통수단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정중앙역에서 지금 서울역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쪽 출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파주라는 도시가 상당히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넓은데 이제 GTX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좀 범위가 좁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탄 뚫렸을 때도 그죠? 예, 비슷한 이야기들을 사실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탄역 바로 앞에 또는 이제 연결된 지역만 그죠?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여타 지역은 사실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이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그다음 핵심 지역은 지금 나중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업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다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27년 5월 달에 아마 최종적으로 입주가 마무리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뭐 당연히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입주한 여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파주 운정 신도시 주변에 이제 단지를 살 때는 직접 임장하셔가지고 그죠?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역 가운데부터 개발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뭐 이렇게 이유가 있나요? 이 역 근처 역세권만 늦게 개발하고 주변 부분부터 개발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요? 그거를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유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다른 신도시하고 아주 특이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 주변을 먼저 개발을 했고요. 여기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 보면 뭐 센트럴 프로지 이런 데들이 2018년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027년 5월 달에 입주한다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되거든요. 어쨌든 중앙을 나중에 이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발 계획 자체도 지금 요 주변에 이제 상부에다가 이제 문화공원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뭐 문화 뭐 이런 공간들이 다 들어갈 예정인데요. 주변에 이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신세계라든지 이런 아울렛들이 좀 발달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타 지역들이 좀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요 지역 개발하는데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변에 이미 그저 상업시설이 돼 있고 야당역 주변에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상업시설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예. 파주 좀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장 아파트가 어딜까요? 예. 지금 현재 운정중앙역 주변에 있는 단지대 입주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 힐푸아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져 있네요. 예, 맞습니다. 힐스테이트하고 센트럴 프로지오, 그다음 아이파크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아마 위에 두 개는 2018년도에 입주했고요. 아이파크가 아마 2020년도에 입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아파트가 뭐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세 아파트가 2021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9억 중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대장 아파트는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동탄에서도 예를 봤듯이 그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가격만 보면은 저 새 아파트가 되게 7억에서 8억 정도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이 가격에 좀 들어갈 만한지 지금 이 가격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과거에는 좀 저희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하도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의 외곽도 지금 한 14억, 15억씩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격대가 뭐 높지만 그래도 너무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9억대까지도 올라갔던 가격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미래가 반영되어 있다. 라고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재가 많이 있는 게 이게 운정중앙역도 6분대로 이제 그죠? 교통이 개선되고 더 열차도 더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하루에 140회인가 이렇게 투입되기 때문에 동탄에서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다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GTX 운전중앙역을 제외한 경의선 혹은 일산과 가까운 파주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비 GTX 역세권 지역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동탄역 같은 경우도 이게 일자리도 많고 그죠. 동탄은 네, 그렇죠. 예, 우리가 파주 운정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탄역 주변만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GTX가 이제 원래 계획대로 굴러만 간다 그러면 이 주변이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주변에서 얼마만큼 파주 운정역에서 그죠 접근성이 좋아지느냐 이런 데 따라서 가격대들이 많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파주는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예. 좀 주목할 만한 아파트가 있다면 하나 추천해 주시죠. 힐프와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임장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좀 야당역 쪽도 우리가 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파주 운정역에서. 그리고 또 야당역 쪽에도 굉장히 이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경인중앙선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곡역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두세 정거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곡역 가면 아시다시피 또 GTX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강남 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도 좋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화역에서 우리가 3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게 이제 금능역까지로 이렇게 경인중앙선 연장이 되는데요. 역 같은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호선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3호선 역 주변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도 GTX로 뜨거운 파주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